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제3회 중국 국제 공급망 박람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트럼프가 H20칩의 중국 수출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자신의 중국행을 알고 있으며 좋은 중국 여행이 되길 바란다는 덕담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은 중국 시장이 황홀하고 활기가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AI 분야의 진전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은 중국이 전 세계 AI 연구 인력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H20칩이 곧 출하를 시작할 것이고 엔비디아는 컴퓨터 그래픽,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을 위해 설계된 RTX 프로라는 새로운 그래픽 카드도 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협상 내내 엔비디아의 H20칩에 대한 통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번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트럼프는 반도체 부문에서 양보를 하는 대신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좀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차피 반도체 기술 봉쇄를 해봐야 중국은 곧 관련 기술을 개발해냅니다. 막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젠슨 황은 중국이 AI 기술에서 미국 바로 뒤에 있다면서 중국의 기술력은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은 또 화웨이가 네트워킹과 소프트웨어 컴퓨팅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 칩을 안 팔면 중국 시장이 통째로 화웨이에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젠슨 황이 루비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는 이번에 리창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또 베이징에서 샤오미 CEO 레이준과도 만났습니다. 엔비디아의 AI가 어디에 필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모스크바를 군사 공격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대한 반박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가 장거리 무기를 지원하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공격할 수 있는지 젤렌스키에게 물어봤으며 젤렌스키는 할 수 있는 답변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진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은 젤렌스키에게 모스크바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대통령의 말을 왜곡했다고 비난하면서 신문이 망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문맥에서 벗어난 말을 함부로 가져다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요즘은 파이낸셜 타임즈처럼 나름 지명도가 있는 매체도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행동도 매우 기괴합니다. 그는 패트리엇 시스템 17개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데 그 돈을 유럽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의 최대 17대 패트리엇 시스템을 기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패트리엇이 필요 없는 한 국가는 17대의 패트리엇을 선적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 국가명은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17대면 총 400억 달러 어치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패트리엇 미사일 수를 언급한 것인지 발사대 수를 언급한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최고의 장비, 최고의 미사일, 그리고 모든 면에서 최고를 만든다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또 유럽 국가들은 이를 알고 있으며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면 유럽이 돈을 낸다는 것에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14일 백악관에서 리테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이 말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내면 유럽이 사서 보내는 것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 국가들이 자기네들이 보유한 미사일을 보내고 비는 부분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해 채워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미국이 2022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크게 늘린 이후 미국의 일부 핵심 탄약 비축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 당시 미국은 카타르 우데이드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수십 발의 패트리어트를 쏘는 바람에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이 점차 고갈되고 러시아군이 패트리엇을 성공적으로 파괴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방공무기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밀리터리 워시는 미국이 직면한 심각한 물량 부족을 고려할 때 트럼프가 약속한 패트리엇 시스템이 단기간 내에 인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폴리티코는 14일 미국이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등의 무기를 어떻게 공급할지 아직 확정하지도 않았으며 구체적인 일정도 없다고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 방산업체가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예정이지만 대부분의 무기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만난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패트리엇 시스템 구매 계약이 최근 몇 주 안에 체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인도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독일이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시스템 2대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수 있으며 양국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실무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첫 번째 패트리엇 시스템이 몇 달 안에 우크라이나로 배송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애틀랜틱 먼슬리는 백악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증액을 발표한 것은 새로운 전략적 세계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대한 호감이 없고 또 러시아에 대한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 요청을 무시한 데 대해 트럼프가 불만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존심 때문에 객기를 부리는 것이니 너무 깊게 이해하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해 앞으로 50일 동안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에 100%의 보복 관세를 매기고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100% 또는 5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50일 안에 분쟁을 종식하라고 요구하는 속내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0일 시한 이전에도 트럼프는 24시간이나 100일 시한도 떠들어 경험한 바 있다면서 트럼프의 의도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러시아는 결코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를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가 EU와 나토 지도부에 엄청나고 심지어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 유럽 지도부는 첨단 무기를 내놓으라는 젤렌스키 요청을 거침없이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납세자의 손실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